괜찮아, 노트 없지? 오늘 배울 내용은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를 하려면 당연히 유리식을 다룰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유리식의 연산을 하는 겁니다. 유리식의 연산이 중요 내용이 아니고 유리함수가 중요한 내용이야. 자, 유리식의 연산은 먼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고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연산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분모가 다르면 통분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분모가 다르면은 통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무조건 통분을 하는 게 아니고 가분수라는 것을 진분수로 고쳐서 합니다. 가분수라는 것은 분모가 차수가 크지 않은 걸 말하는 건데 분자가 이제 분모랑 차수가 같거나 또는 차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런 분수, 자, 이런 분수들은 그냥 연산하지 않고 바꿔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서 2를 뺀 값이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라고 하죠. 자, 얘도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3을 더한 값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둘을 더할 때 통분을 하면 분자가 복잡해지잖아요. 자, 가분수를 진분수로 고쳐가지고 더하게 되면 여기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통분해서 계산해 줍니다. 통분해서 나눈 거를 이제 통분해서. 통분은 분모를 갖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서로서로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을 곱하고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해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자, 대표 유형 1번을 볼게요. 대표 유형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건데
구조가 다르지, 그지?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맞는데 통분을 하기 전에 가분수는 진분수로 고쳐주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분수를 진분수로 고칠게요. 자, 먼저 얘부터 x-1분의 x-1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2배의 x 플러스 1에서 1을 더한 것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 얘가 되고 얘도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자, 여기는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분의 여기 부호 조심해야 되지? 마이너스 1이죠? 얘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분의 자, 여기도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기를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그치?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자, 남아있는 값들은 이 값이야. 처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값보다 훨씬 계산하기가 좀 가볍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 이제 통분을 합니까? 통분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통분하지 말고 계산하기 쉬운 것들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얘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통분해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통분해서 계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다시 할게.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할까? 그냥 합시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자, 얘랑 얘랑 더하는 거죠. 얼마가 돼요? 2x가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얘도 통분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랑 얘랑 더하면 2x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랑 얘랑 통분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끼리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에도 EX가 있는 상태에서 통분을 하지 말고 EX는 따로 빼버리고 요것만 계산하는 게 훨씬 낫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얘랑 얘랑 곱합니다. 전개해서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자, 그런 다음에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는 거죠. 그치?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4에서 1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래서 거기 네모에 들어갈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지. 네모가 될 값은 마이너스 6x. 연산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산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연산 연습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이랑 1-3번을 하지 않을게요. 그죠? 거기는 x
자, 과제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유리식에 덧셈과 뺄셈을 한 거고요. 또 곱셈과 나눗셈도 있겠지. 곱셈과 나눗셈은 곱하고 나누기인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해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곱셈과 나눗셈을 간단히 한다는 것은 약분되는 과정을 말하거든. 약분을 해야 되는데 분모의도 있고 분자의도 있는 식을 약분해야 돼. 자, 그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 숫자가 아니라 식이기 때문에 식을 잘게 쪼개야 되겠지. 그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나눗셈을 나누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요거는 역수를 곱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린 숫자가 아니라 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분수를 나누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계산 실수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역수를 곱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유형 2번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의 분자는 인수분해라고 해서 복잡한 인수분해는 아니기 때문에 공통인수로 묶는 것 정도 생각해 주면 돼요. 얘가 되겠지. 자, 그리고 분모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인데 자, 나누기는 역수를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래서 분모랑 분자를 바꾸겠습니다. 자, 인수분해해서 쓸게요. 그 다음에 분모는 이제 분자 자리로 가서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나누기. 역수를 곱하는 거야. 분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하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z를 빼고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식은 인수분해해서 나타낸 다음에 이제 같은 식끼리 약분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 x 플러스 y 하나랑 여기 x 플러스 y 하나 지워주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랑 x 마이너스 y 지워주고 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자,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지워주고 그리고 얘하고 쟤도 같다, 그치? 이 녀석이랑 이 녀석도 같지? 자, x도 지우고 그러면 뭐만 남죠? 여기 x 플러스 y하고 얘만 남죠? 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의외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요거 네 문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대표 유형 2번은 자 뒤로 한 장 넘겨볼게. 그 다음에는 이제 항등식에 대한 건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유형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대표 유형 3번. 자,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 자, 분모는 쌤이 인수분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자, 지금 이게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즉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거든. 자, x에 대한 항등식은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게 아니지. 같지 않죠? 분모가 다릅니다. 여기서 항등식은 다항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분수식에서는 항등식이라는 말이 원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를 없애줄 거예요. 분모를 소거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분모를 소거하려면은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 값은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모든 분수의 분모가 소거가 되는 거야. 자, 얘는 3x 더하기 1 되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지. 여기는 이제 x만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요식을 정리해서 한 번 더 써볼게. a 더하기 b의 x제곱 cx 마이너스 a가 자, 그러면 여기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말은 차수가 같아야 돼. 자, 여기가 1차인데 여기가 2차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a 더하기 b가 0 돼야 되지. 자, 1차끼리 같아야 되니까 c는 3이 되고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a는 마이너스 1이고 a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1이고 c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 되겠네요. 3은. 자, 이것도 3-1번만 하겠습니다. 3-2랑 3-3은 하지 않겠습니다. 3-1번만 할게. 자, 그 다음에 부분분수. 부분분수. 부분분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3학년 때 나오는지 궁금하죠? 수학은 뭐 모든 내용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상화가 다 나오는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게 있는가라고 한다면 얘는 직접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꼭 이 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얘와 관련된 이걸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분분수는 뭐냐 하면 a 곱하기 b분의 1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자, 민찬아, 얘랑 얘랑 같습니까? 얘랑 얘랑 같아요? 안 같습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 AB분의 B-A가 돼요. 이 둘은 같지 않아요. 그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하자.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과 어때요? 같습니다. 얘랑 얘가 같아. 3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하자. 얘가 같은 거야.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치? 자, 얘랑 얘랑 같지 않은데 왜 이 두 값은 똑같을까요? 여기 앞에 어떤 값이 오는 거냐면 이 값이 와야지 같아져. B-A분의 1. 그래야지 얘랑 얘랑 같거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하면 B-A가 얼마가 돼요? 1 되죠? 그치? 1을 곱하는 거 없는 거랑 같기 때문에 얘랑 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면 얘가 A고 얘가 B일 때 B-A가 역시 되잖아요.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자, 그럼 만약에 2 곱하기 3이 아니고 2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B-A가 얼마죠? 2죠. 자, 2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도 얘에서 빼면 2니까 2분의 1에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타내죠.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은 얘에서 빼면 2니까 2분의 1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연산이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분모가 다르면 통분한다라고 했거든. 근데 어떤 연산들은 통분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바꿔서 나타내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겁니다. 자, 책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대표 유형 4번. 대표 유형 4번.
구하는 값이 35분의 1은 5 곱하기 7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63분의 1은 7 곱하기 9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99는 9 곱하기 11분의 1인 거예요. 자, 여기 점점점 이렇게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규칙성으로 숫자들을 계속 더한다 이런 얘기야. 자, 우리가 이제 이 세 수를 봤을 때 규칙성이 충분히 확인이 되죠. 그렇지? 그 다음은 11 곱하기 13분의 1 이렇게 올 거니까. 자, 그래서 575분의 1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23 곱하기 25분의 1 이런 값이에요. 자, 이걸 다 더하라고 했는데 분모가 다 다르다라고 해서 이걸 통분하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잖아. 계산도 어렵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부분분수를. 얘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B-A가 얼마지? 2지. 자, 2분의 1로 묶어서 얘는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7 곱하기 9분의 1도 얘에서 얘 빼면 2니까 2분의 1로 묶어서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죠. 얘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얘는 23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자, 얘네들을 다 더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7분의 1과 플러스 7분의 1 사라지는 게 보이죠? 마치 여기 있는 숫자가 사라지는 거죠. 자, 9분의 1하고 여기 9분의 1도 사라지죠. 응? 여기 있는 숫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11도 마찬가지. 결국 얘랑 사라지겠지. 그치?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면 남아있는 값이 5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 이렇게만 남는 거죠. 얘가 25분의 5 25분의 1 25분의 4니까 25분의 2가 됐겠지? 자, 이 부분분수 연산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선 거기 때문에 4-1번하고 4-2번이 뭔가 잘 안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자, 4-3번은 안 할게. 요건 빼고 4-1번하고 4-2번 요것만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자,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비례식이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 5번. EX 3Y
자, 이게 전부 다 같다라고 했어. 자, 이게 왜 비례식이냐면 지금 문자가 x, y, z 세 개가 있는데 사실 식은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x, y, z 값이 안 구해지고 x, y, z의 비율이 구해집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6k라는 값으로 한번 둬봐요. 6k라는 값을. 그러면 x는 뭐가 되지? 3k, y는 2k, z는 k가 되죠. 즉 x 대 y 대 z가 3 대 2 대 1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은 사실은 비례식이라는 거지. 자, 어떤 비율인지 알려면 이 세 값을 어떤 공통의 값으로 두면 돼요. 자, 문제는 간단하게 거기 x, y, z 대신에 이 값을 넣어가지고 약분해서 풀면 되겠지.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3, 2를 넣어도. 자, 이쪽은 이제 과제로 하지 않겠습니다. 유제 1, 2, 3번은 과제로 하지 않게.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준비 운동을 한 셈이고,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의 정의는 y가 fx분의 gx인데 이 fx하고 gx는 뭐냐면 다항식이에요. x에 대한 다항식. 자, 그렇게 정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분수함수라는 건데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를 포함하는 거예요. 분수함수하고 다항함수를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분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쉽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수에서 정의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fx는 0이 되면 안 돼요. 자, 먼저 y는 x분의 k. 자, 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 요 함수에 대해서. 여기 k는 0이 아닙니다. 자, 항상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 내가 어떤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고자 할 때는 정의역과 치역 먼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정의역은 x가 될 수 있는 값이라는 건데 x는 분모있기 때문에 0을 제외하고는 어떤 값이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0이 아닌 실수. 자, 치역은 거기에 대응하는 y값인데 k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y는 0은 될 수 없고 0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값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는 두 가지로 그려지는데 k가 0보다 크면 x축, y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얘를 직각쌍곡선이라고 해요.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이 쌍둥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곡선. 쌍곡선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하에서 따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쌍곡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건 없고, 얘가 이제 곡선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차함수 곡선,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 나타나는 그 원의 곡선, 그런 것들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곡선이에요. k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그려집니다. 반대로. 자, 이쪽에 그려집니다. 이사분면하고 사사분면. 자, 이 곡선의 특징은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 자, 점근선은 x는 0과 y는 0이라는 건데, x는 0에 뭘 말하는 거야? y축을 말하는 거지. y는 0에 x축을 말하는 거죠. 자, 점근선이라는 말은 점점 어떤 선에 근접해 간다는 건데, 이게 곡선인데요. 이게 곡선인데 x가 이렇게 계속 커지면은 이 곡선이 직선과 거의 같아 보입니다. 자, 어떤 직선과 같아 보이냐면 바로 이 x축과 같아 보이죠. 자, 얘는요 절대로 여기에 닿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y가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곡선은 점점 작아지는 건 맞는데 0이 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져도. 자, y는 0. 요게 y축도 점근선이 되는데, 잠깐 바뀌었지. y는 0이 이제 x축, x는 0이 이제 y축. 자, 얘가 이제 x가 0,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면 이 곡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값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이게 끝없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y축에 닿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y축이라는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점근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점에 대해서. 요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자, 요점을 지나는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으면 얘랑 얘가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잖아요. 포개집니다. 이 y는 x 대칭이라는 말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말도 있대요. 역함수가 x랑 y랑 바꿔도 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K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y는 x분의 1 이라는 곡선은 이 원점하고의 거리가 y는 x라는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1,1 돼요. 요 길이를 계산하면 되거든. 요게 이제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y는 x분의 4라는 함수는 y는 x랑 만나는 점이 요점이 2,2가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2루트 2가 되죠. 자, 그래서 k가 커질수록 이 곡선이 일그러진 모양은 되지 않고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이 거리만 멀어지는 거예요. 이 거리만.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오늘 배운 거에 이어서 무리함수를 해서 수화를 끝내고 다음 주는 수원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수원을 하고 그 다음 주까지 아마 수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원을 끝낸 다음에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 내신 대비 들어가면 도형의 이동부터 할 거예요. 알겠지? 유리함수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 이 함수는 y는 x분의 k를 x축으로 x 대신에 x-p면 x축으로 p만큼 한 거죠. y축으로 넘어간 거니까 이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y는 x분의 k에 대해서 방금 전에 공부를 했잖아. 그지? 자, 그 함수랑 달라지는 거 없이 평행이동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점근선이 바뀌는 겁니다. 자, 점근선이 따라서 옮겨지는 거예요. 자, x는 0이었죠. x축으로 p만큼 이동시켰으니까 x는 p가 됩니다. 자, y축으로 q만큼 옮겼으니까 y는 q가 됩니다. 자, 점근선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거든.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어떤 내용을 해석하든지 간에 점근선의 내용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근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x는 p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은 분모가 0되는 값이랑 똑같아요. 될 수 없는 값 생각해보면 될 수 없는 값.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이 x가 어떤 값이 될 수 없어? p가 될 수 없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x가 p가 아닌 실수이고 점근선 y는 q는 y가 될 수 없는 값이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k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수가 0이 될 수 없거든. 자, 그 말은 y가 q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점근선은 정의역과 치역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답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k가 0보다 클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은 점근선이고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k가 0보다 작으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쪽이랑 이쪽에 그려지는 겁니다.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유리함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해요. 자, 첫 번째는 p, q. 자, p, q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p, q는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파란색 직선은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이게 2번. 자, 그리고 같은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대칭성도 그렇고 정의역, 치역 이 모든 것들이 점근선이랑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점근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y는 ax 더하기 b 분의 cx 더하기 자, 이 분수는 어떤 분수라고 했죠? 가분수라고 했죠. 가분수.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가분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자, 유리함수를 문제에서 줄 때 이렇게는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이유는 없어. 쉬우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잘 안 주고 이렇게만 해줘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고치면 되거든요. 고치면. 자, 어떻게 고치냐면 좀 전에 가분수를 진분수로 고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분의 b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진분수로 고치려면 2배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고 해야 되지. 자,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y는 x분의 1을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치? 자,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까? 민찬이 말해볼까? x축으로 얼마만큼? 눈만 깜빡이지 말고 말해봐. 자, 여기거든?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그치?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면은 우리가 진분수로 고쳐야지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번 하기가 번거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게 의외로 귀찮단 말이에요. 100문제 푼다라고 생각해봐. 이거 100번 하겠니? 안 한다고.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대신에 이 함수에 점근선을 외우면 됩니다. 점근선이요. 결국 점근선만 알면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는지도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알 수가 있거든. 점근선만 알면 되거든. 자,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가? x 값이랑 y 값.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점근선의 x값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라고 했어. 그러면 얼마겠니? 분모가 0 되는 값이면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그치? 분모가 0 되는 값. 자, 그리고 이 2라는 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2라는 값이. 이 2라는 값은 결국 예분의 얘가 되는 거예요. 예분의 얘가 이 값이고. 그치? 그래서 y는 a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점근선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여기서 점근선을 바로 읽어줘요. 자, 물론 때로는 우리가 요 값도 알아야 되거든. 요 값도 알아야 되거든. 요게 이제 k 값이죠.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k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k 값이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바꿔주긴 하는데 좀 더 공부가 진행이 되면 k 값을 몰라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절편하고 y절편을 이용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k 값을 이렇게 이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해서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유리함수의 많은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만 좀 익숙해지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대표 유형 6번을 한번 해볼게. 대표 유형 6번. 유리함수가 있는데 가분수 형태로 주어졌지. 자, 얘가 점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b분의 c고 분모가 0되는 값, y는 예분의 예가 된다고 했지. b분의 예가. 자, 문제에서 점근선은 x는 2분의 1 된다고 했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된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얘랑 같으니까 c를 바꿔줄까요? c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2분의 1과 같으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b분의 a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1,2를 지난다라고 했지? 그치? 자, 1,2를 지나니까 자,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지. y는 1이고 x가 1이면 b 더하기 c가 a 더하기 5랑 같고, 그죠? 자, 여기서 a하고 c를 바꿔주면 되겠지. 자, c는 마이너스 2분의 b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5고, 넘어가면 이게 6분의 5개가 되거든요. 자, 이게 5니까 b 값이 구해졌지, 그죠? 자, b는 6이 있겠습니다. 자, b가 6이면 a는 구해지지. a는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대표 유형 7번. 다음 유리함수가 어떤 점과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자,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지. 점근선부터 먼저 한번 보자. 점근선이 이나 점근선이 x는 뭐가 되죠? 2, y는 예분의 1에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인데, 대칭성이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야? 2,1 대칭.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1이면서 2,1을 지나는 직선. 세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1을 지나는 직선. 얘가 되겠죠.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요게 m,n이라고 했으니까 m은 2, n은 1 되겠고, 그리고 자,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k는 마이너스 1. 유리함수의 대칭성.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8번. 유리함수의 평행이동.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점근선으로 판단. 그리고 평행이동을 해도 k 값은 변하지 않죠. k 값은 변하지 않죠. k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고 있지. 자, 이 두 가지 내용에 집중을 해서 자,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해볼게. 자, 함수 y는 자, 얘를 평행이동 시켰더니 평행이동 했는데 x축으로 선 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y는 x분의 1과 일치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점근선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말은 평행이동하면 점근선이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 자, 얘가 점근선이 x는 0, y는 0입니다. 그럼 얘가 점근선이 x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n이, y는 뭐가 되죠? b가 되죠? 그치? 자, 여기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다는 것은 3을 더한다는 얘기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을 더한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서우 a는 얼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얘가 되는데, 여기서 더하기 3하면 얘가 되는데 3. b는 2. 대표 유형 9번. 유리함수의 별표.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읽을 때에는 역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방향, 자, 그래프의 방향은 뭐랑 관련이 있죠? 요거는 K 값의 부호와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내용이 중요한데, 얘는 이제 x절편, y절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프를 해석할 때에는 저런 내용들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프가 x축, y축에 대해서 자, 점근선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1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점근선이 뭐인 거죠? 점근선이 x는 2, y는 1인 거죠. 점근선. 여기 점근선 뼈대. 자, 그리고 자, 그래프가 이쪽에 그려졌습니다. 이쪽에. 그러면 K가 양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이쪽에 그려졌으면 K가 음수란 얘기죠. K가. 자, 그리고 요점이 나와 있어요. 요점 3,0을 지나는 거죠. 3,0은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x 절편을 말하고 이 x 절편이 3이라는 거죠. 참고로 이 x 절편은 이 y가 0 되는 값은 요거는 분자가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분자가 0일 때. 분수가 0이라는 것은 분자가 0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y는 자, 점근선의 x는 2거든.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겠어? x-2가 되겠지. 자, 그리고 y는 1이거든. 그러면 여기도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뭔가가 있는데 분자가 0일 때가 x가 3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 x 마이너스 3이겠지. 자, 이렇게 함수를 구해주면 된다. 대표 유형 10번. 대표 유형 10번은 시험에 잘 나온다. 어, 1학기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사실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낮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수학. 이 수상은요, 수학상은 어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냐면 수학상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하고 올라오거든. 겨울방학 때도 당연히 공부를 하거든. 그러니까 정말 수상은 많이 학습이 된 상태에서 시험을 이제 보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권은 오죽하겠어요. 상위권은 와, 이걸 진짜 또 해야 돼? 수상은 이걸 또 해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1학년을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으로서 학생들 시험 점수를 다 균등하게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많이 내지만은 수학상의 성격이 다른 이제 수학에 비해서 그러한 부분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 하나, 수원, 수투 이쪽으로 가면 안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게 크게 안 벗어나고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해도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몰라서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돼도 된다. 개념이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배운 내용을 막 바꿔가지고 변형해가지고 시험에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10번도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냥 10번처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y는 x분의 k. 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자,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평행이동을. 자, 그러면은 이제 점근선이 바뀌겠죠. 자, 점근선이 y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면 점근선이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얘가 평행이동 시킨 함수가 돼요. 점근선이 앞에 영상이 끊겨서 10-2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xy 더하기 2x 더하기 2y 더하기는 0.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x 더하기 1을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유리함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얘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대표 유형 11번을 볼게. 혹시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에서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프와 관련된 것들을 이 유리함수라는 내용을 다른 내용과 합쳐가지고 같이 물어볼 수 있어. 조금 이따가 뭐 최소값 구하라 라는 문제도 있고 직선과 이제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하라, 만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래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혹시 그래프가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거든. 내가 유리함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공부해보겠다, 하나씩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1번.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자꾸만 이제 그려볼 것. 대충 그리지 말고 일단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려볼 것.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이 이제 정해져 있어. x가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1보다 크고 3보다 같거나 작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원래는 그냥 이제 이렇게 쓰고 싶은 거거든요. 0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같거나 작다. 근데 x가 1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 x가 1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정의역을. 자,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먼저 점근선부터 나타내야 되지. 자, 점근선은 x는 1 그리고 y는 2. 자, 여기가 점근선이 되고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2 더하기 x-1분의 1 이렇게. k가 양수잖아요. k가 양수. 자, 그러면 어디에?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제 x에 0 넣어보면 y가 1 됩니다. 0일 때 1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자, 이거는 전체를 그린 거고 우리는 0부터 3까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x가 0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x가 0인 부분이지. 자,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곡선은 이 부분. 자, 무한히 아래로 내려가죠. 자, 여기가 y가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y 값은 y가 1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겠죠. 1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x가 3인 거. x가 3인 거. 자, x가 3일 때 여기 x에 3 넣어가지고 y 값을 구해보면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 여기가 2분의 5. 자, 그래서 1보다 크고 3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어디냐면 이 부분이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돼요.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쭉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y 값은 이 값보다 같거나 큰 거죠. y가 2분의 5보다 같거나 크다. 자, 따라서 치역은 이게 집합이잖아요, 그치? y를 원소로 했을 때 1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나 2분의 5보다 같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죠. 답은 이제 3번이고 아니지 1번이지 1번 대표 유형 12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그냥 동시에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13번. 절대값 x가 3보다 같거나 크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범위에서 다음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x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얘의 점근선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지? 점근선은 x는 1, y는 1. x축, y축. x는 1, y는 1.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는 x에 0 넣어보면 y가 0이거든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k를 확인하지 않아도 여기랑 여기에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작다. 자, 마이너스 3인 값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여기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그때 y 값을 구해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4분의 3. 자, 마이너스 3보다 x가 작은 거니까 이 점에서 왼쪽으로 가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점근선이랑은 닿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같거나 크다. 자, x가 3인가? 그때 y 값을 구해보면, 자, 여기 3을 넣었을 때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 3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따라서 최소값은 제일 아래에 있는 점, 요 점이 최소가 되죠. 여기가 최소.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점, 바로 이 점이 최대가 되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4분의 3, 최대값은 2분의 3.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냥 그래프 안 그리고 x는 3이랑 x는 마이너스 3 넣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시험에서 빨리 풀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 여러분들 배울 때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14번. 자, 대표 유형 14번은 14-3번은 하지 않을게요. 14-3번 안 하고 2번도 하지 않을게요. 14-1번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번만 하겠습니다. 유형 14만, 대표형 14만. 자, 이거는 뭐냐면 조금 있다가 나올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명제에서 어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이 루트 AB다라는 거. 단 AB는 상수여야 돼, 상수. 값이어야 돼, 값. 자,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거든요. 2를 이쪽으로 보내면 얘가 산술평균이고 이거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식의 이름이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최소값을 이제 구할 때 사용이 되는 식인데, 자, 거기 14번에 보면 y는
x-2분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변형을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같은 식이죠. 자, 그러면 얘분의 얘는 x 플러스 2가 되고 얘분의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4가 돼요. 여러분들이 저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거야 이게. 그죠? 처음 배울 때는 이걸 이제 깊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요거를 얘랑 얘랑 곱하면 상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 자, 여기 플러스 1을 얘랑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식이 다르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4를 따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이 부분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2루트 얘를 곱한가 2루트 얘랑 얘를 곱한가 x-2 곱하기 x-2에서 플러스 4 얘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이 식에 의해서. 자, 이 값을 계산해보면 이거 사라지고 x-2는 사라지고 자, 루트 4니까 2가 되죠. 2 곱하기 2는 4가 되죠. 4 더하기 4가 됩니다. 8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이 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좀 생소하고 여기서 또 바꾸죠.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하는 거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이 내용이 낯설 겁니다. 아직은.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일단 적어두기는 할게요. 흔적은 남겨놔야 돼. 흔적은. 선생님이 이게 살면서 이게 후회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 후회가 돼. 후회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이 했으면 하는 게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일기를.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연습장에 메모 같은 것들을 많이 해놨는데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게 버린 게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뭔가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이때는 이제 이런 감정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내가 봤을 때 낯선 것도 있고 아 내가 이때는 이랬구나. 그런 것들도 있어서 뭔가 참 되게 좋은데 보면 지금 알 수가 없지. 여러분들도 일단 적어놓으면 기억에서는 사라지겠지. 내가 이 내용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적어는 놨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거 했었네. 그때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치? 잘 적어놔. 일기 쓰는 사람 없죠? 아무도 안 쓰죠? 옛날에 일기는 아니고 다이어리 이런 거 쓰는 사람 있어. 네. 그날 내가 뭐 했다 간단하게. 별거 아니지만 한 10년 지나서 보면은 되게 소중해지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 15번. 자, 거기 별표를 한번 해볼게요. 대표 유형 15번. 대표 유형 15번은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그 MBTI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게 뭐죠? 그거 없나요? 그 상상력이 풍부한 그거 그런 거 없어? I, E하고는 상관이 없나? 상상력은? 뭐랑 관련있지? F 이런 건가? 아닌가? 누군가? 자, 얘는 잘하려면은 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자, 직선이 막 바뀔 거거든요.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그려보기는 좀 어렵고 그릴 수는 있는데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는 있는데 안 그리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유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어려울 거야.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자. y는 x-1분의 x 유리함수죠. 그리고 y는 mx 플러스 1 플러스 1에 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민찬이 쟤가 뭘까? 직선인데 어떤 직선일까요? 0,1을 지나는 직선. 자, 여러분들은 0,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요? 봐봐. 우선 이제 요것도 그려야 되니까 얘가 점근선이 x는 1, y는 1이죠. x축, y축. 점근선이 x는 1, y는 1인데 이게 이제 0일 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고요. 이렇게 지나고요. 그리고 이쪽이에요. F가 자, 유리함수를 그렸고 그 다음에 0,1이 어디입니까? 0,1이 0,1이 바로 여기죠. 여기죠. 여기고 이제 자, 0,1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만나지 않는데 요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이런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1번 직선. 자, 1번 직선에 만나는 점이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 요거는 이제 교점이 2개야. 교점 2개. 자, 요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요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자, 이 직선을 움직일게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돼요, 직선을. 그치? 자, 돌렸을 때 이만큼 돌리면 교점 2개죠. 더 돌려도 2개죠. 더 돌리면 교점이 없습니다. 자, 직선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죠? 점근선 되죠. 점근선은 만나요, 안 만나요? 얘랑 안 만나죠. 그래서 점근선일 때는 교점이 연계입니다. 자, 이때가 기울기 n이 0보다 클 때고요.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2개예요. 2개. 이때가 m이 0일 때죠. 그때는 교점이 없어요. 자, 그리고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가 되어도 m이 0보다 작아도 교점은 0개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음수라고 해서 무조건 교점이 0개가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자꾸만 그릴수록 그림은 조금씩 지저분해지거든. 보기가 어려워지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파란색으로 해볼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긋잖아요.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었어. 이게 이제 5번이라고 하죠. 5번.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일까? 민찬이 교점 몇 개일까? 그렇지, 1개. 근데 1개가 아니야. 1개가 아니야. 교점이 1개가 아니라고. 왜 1개가 아닐까? 자, 유리함수 곡선은 사실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무수인 아래로 떨어집니다. 계속 있는 거야. 얘랑 닿지 않으면서. 그래서 교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어요. 그치? 교점 몇 개죠? 이때는 교점이 2개죠. 2개.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면은 교점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서는 교점이 2개가 돼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돼요. 자,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여기 점이 있다고 쳐봐. 여기 점이 있다고 쳐봐. 이때는 교점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때는 교점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뭐도 있겠어? 뭐도 있어요. 이것도 있잖아요. 그치? 이건 교점 몇 개? 1개. 자, 교점이 1개인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접선인 게 있어요. 접선. 이때는 교점이 1개. 자, 그러면 접선일 때는 어떨 때이냐? 접선일 때는 어떨 때냐? 얘랑 얘랑 교점은 자, 이 둘이 같다라고 하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되죠. 자, 이게 2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교점은 최대 2개인데 접할 때는 교점이 1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정리하면 얘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이 0일 때가 접할 때가 돼요. 얘가 중근을 가질 때, 중근. 그때가 접할 때지. 자, 그러면 중근을 가질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좀 이상하다. 뭐 잘못 구했나? 아, 여기가 플러... 에이, 망했네. 아니, 지난번에도 이런 것 같은데.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고 플러스 2네. 플러스 2. 플러스 2네요. 플러스 2. 상관없네요. 점근선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그래프 기형이 달라지진 않아. 점근선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2로 바뀌면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2가 아니고 여기가 2죠. 여기가 2. 그래서 여기가 3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때가 m 값이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때는 m이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교점이 연계가 되죠. m이 마이너스 12보다 작을 때가 교점이 2개가 되죠. m이 마이너스 12일 때가 접할 때이고 교점이 1개가 되죠. 자,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점이 없는 거니까 얘랑 얘를 합치면 되죠. 자,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를 한번 해봐봐. 내신 대비할 때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을 바꿔가면서 얘가 시험에 나올 것은 이게 정해져 있다.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에서 반드시 시험에 낸다라고 하면 몇 개 없어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정리가 다 됐니? 그러면 이제 줄게. 혹시 멈춘 건 아니겠지? 대표 유형 16번. 자, 유리함수의 합성인데 다른 제목은 i를 찾아. 다른 제목은 i를 찾아. i를 찾아. i가 뭘까요? 민찬이, i가 뭐지? i가 역함수? 아닌데. 역함수는 이렇게 쓰는데. i가 뭐였지? 비나 i는 i 몰라? 서우 i i유 아이폰 어른 i 뭐겠니? i를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항등함수죠. 항등함수. 여기서 i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자, 왜 i를 찾는 거냐면, 항등함수를 찾는 거냐면, 지금 합성함수는 자기 자신을 여러 번 합성한 거예요. 자, fx가 x-1분의 x죠. 자, 그런데 fn이라는 녀석은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fn이랑 f를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더 쉽게 써줄게. 자, fnx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n번, 요게 n개란 얘기야. 요게 n개, f가 n개, 요렇게 합성한 것을 fnx라고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f 2003, 이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몇 번 하라는 얘기예요? 몇 번? 2000번 하라는 얘기. 2000번 2000번 하겠니? 못하지. 2000번 못하지. 그치? 자, 2000번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반복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항등 초반장이었는데, 자, 그래도 필기라도 할 수 있게 남겨놔야겠다. 역함수